오늘은 미모의 공인중개사분 저희가 모시고 최근 2, 3년 사이에 건물 투자하셔서 적자를 보신 분들 사례를 저희가 살펴보고 이 사례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성공한 투자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BSM 빌사나 부동산 중개법인 유주원 중개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 1초만 할애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건물은 신사동에 위치한 신사동 551-14번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14년에 13억 6천에 거래되었고 19년에 33억, 2022년에 57억이 거래됐고 다시 한번 52억 5천에 좀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일단 14년에 이제 매입하셔가지고 네. 고쳐가지고 파신 분은 굉장히 이득을 많이 남기셨고 네. 그 다음 분은 이제 본인의 특별한 노력 없이 깨끗하게 지어진 건물을 맞습니다. 또 거의 2배는 안 되지만 네, 거의 1.5배 이상, 네. 1.5배 이상의 차익을 내고 또 파신 거니까 이 두 분은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였다. 네,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뒤로 이제 57억에 매입하셨던 분이 평당 1억 7천에 사신 그쵸, 건데 네. 지금으로 봐도 이거는 절대 이게 아주 저렴한 가격은 맞습니다. 아니거든요. 네. 2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굉장히 비싸게 매입하셔가지고 그 이후로는 계속 하락 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랫동안 또 공실도 맞습니다. 2년 넘게 공실이 있었잖아요. 이분이 57억에 사신 분도 저희가 2022년에 사실은 거의 부동산 투자의 거의 최고점. 불장이었었거든요. 네. 8월 달에 건물을 매입해서 아는데 57억에 사신 분은 임차 수요가 들어가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수익 보고 저금리를 이용해서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때가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았던 거죠. 저희가 그때가 고점을 찍고 이제 네. 내려왔던 거였고 그리고 건물이 오랫동안 비어져 있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4억 5천 정도 마이너스를 좀 보셨고 그쵸. 네, 거기에 따라서 건물 임대료, 뭐 건물 이자 그리고 공실에 대한 다른 리스크 네. 그런 거까지 생각하시면 비용 자체는 5억은 더 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렇죠. 뭐 취등록세며 중개보수, 뭐 그렇죠. 조기비용까지 그거, 하시면은 그보다 더 큰 손실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네. 참 이걸 보니까 임차 수요가 얼마나 중요한지 맞습니다. 네. 알 것 같아요. 예. 이 건물 보면서 느낀 건데 네. 그전에는 30억대 거래가 되었을 때는 저도 이 건물을 브리핑한 적이 있어서 아는데 그때 임차가 다 들어와 있었어요. 1층에 아마 뭐 네일샵 미용실 들어가 있었고 이제 쇼핑몰 회사가 전층을 들어가 있어서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왔던 건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평당 1억 지금 보면 평당 1억 원 정도에 33억이 거래됐을 때는 평당 1억 원 때는 사실 괜찮다고 생각이 맞아요. 들었었어요. 네. 강남의 신사동에. 그렇죠. 네. 그리고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고 맞아요. 그리고 임차까지 100% 맞춰져 맞아요. 있으니까 사실은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갈 건 없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때까지가 제일 좋았다. 그렇죠. 네. 그때가 마지막이었었고 근데 건물 내적으로 보게 되면 건물 자체가 사실은 그 당시에 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구조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4m 도로에 접하고 있고 맞아요. 주차가 한 대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주차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요즘 같은 큰 차가 많은 시대에서 4m 도로에서 끼어 있는 건물에 주차를 하기는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임차도 되게 한정적인 임차인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임차도 굉장히 한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공간이 워낙 그쵸. 토지가 33평이에요. 맞습니다. 공간을 네. 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토지 면적은 지금 33평인데 이제 연면적 69평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 없고 지하 1층, 지상 3층 지하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생각하더라도 공간 구조가 한 층 면적이 17평, 18평 나오거든요. 네, 협소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네. 네일샵이나 이런 정도 외에는 좀 다른 것들은 쉽지 않지 않았나. 그렇죠. 쉽지 않을 거로 좀 네. 보이긴 합니다. 네. 네. 지금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매입하신 분 자체가 어떤 정도로 매입하시는지 저희가 파악은 안 되지만 저희가 계속 주로 많이 얘기 나누는 게 컨텐츠. 맞아요. 네. 직접 사용을 하실 거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게 아닌 상황에서 단순 임대용으로 사시는 경우에는 지금 공실이 많은 상황에서 좀 쉽지는 않다고 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잘 생각을 하시고 계획이 있으셨기를.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금액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다 네, 보니까 네. 평당가도 진짜 1억 중반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건물에 그 정도 투자하셨으면 충분하게 검토를 많이 하셔서 매입하셨기를 좀 네. 부탁드리고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보실 물건은 지금 역삼동에 위치한 산시아 빌딩 775-1번지 건물입니다. 이 건물도 이제 네. 실거래가를 한번 보게 되면 실거래가 자체가 2015년에 38억 9천에 매입하셨고 2020년 47억 그리고 2022년 44억에 좀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분도 사실은 3억 2년 동안에 건물을 매입하신 것 치고 3억 정도 마이너스를 보셨고 이자 비용까지 하긴 더 크게 되겠죠. 사실 이자 비용까지는 제가 계산을 따로 안 해드리는 게 사실 금리도 다 다르고 개인의 맞아요. 대출 비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하게 3억 정도 마이너스를 보셨고 거기에 취등록세 5.5% 정도 더하게 되면 사실은 2억 3억 정도는 더 마이너스를 좀 보셨을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이 건물은 좀 중요한데 어떻게 좀 한번 보시는지. 이쪽 지역이 사실 네. 뭐 근생산권이 되게 발달한 쪽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는 뭐 중소형 오피스들 임차 수요 있는 쪽인데 사실 최근 2, 3년 사이에 중소형 오피스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또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선택지도 굉장히 많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또 제가 알기로는 이게 47억에 매입하신 그 매수자분께서 또 무리한 네, 그렇습니다. 네. 투자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40억 정도 대출을 받으신 걸로 아는데 네. 그야말로 이제 영끌로 매입하시고 좀 임차는 맞춰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금리가 상승됨에 따라서 이자 감당이 좀 어렵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건물이 임차가 들어와 있는 건물을 매입하셨는데 임대 수익을 비약적으로 올리기는 쉽진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5%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월세가 여기서 1,000만 원 정도 더 나오는데 1,000만 원, 50만 원밖에 되진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래된 건물을 매입하시고 하셨을 때에는 최대한 명도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명도를 다 하시고 아시겠지만 건물 건물 리모델링 살짝 해서 보통 뭐 경매에서는 화장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화장을 살짝을 해서 건물 임차인에게 원하는 만큼 정도의 어느 정도 인테리어를 해서 시장에 내놓고 그렇게 해야지 임대료를 비약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분은 매입하시고 금리를 한번 좀 맞으셨어요. 이게 건물 자체가 관리가 조금 안 되다 보니까 지금 2020년에 매입하셨을 때는 거의 40억 정도 대출을 가지고 매입하셨는데 대출 만기가 끝나다 보니까 그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고 회사도 조금 어려워져서 금리 자체가 저금리를 사용하시다가 제가 알기로 곱하기 2배 정도, 3배 정도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금리 편안하게 40억 기준으로 금리 2%라 생각하면 뭐 한 8억 정도긴 한데 거기에서 지금 곱하기 3배를 맞았어. 2배, 3배 정도 맞았으니까 이분들 그때 이야기를 나눴을 때 버는 족족 다 이자로 나가서 가지고 좀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하시긴 하셨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주위에 뭐 오퍼가 와서 44억에 이건 사실은 좀 던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가슴 아픈 물건이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희가 이 물건 거래 사례를 보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시사점은 그러니까 무리한 연끌은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네, 요즘 현금 흐름이 정말 좋으신 분들, 뭐 사업소득 높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들, 그렇죠. 전문직분들 이런 분들 손실이 나더라도 충분히 소득으로 사업소득으로 메꿀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끌을 하신다 하셔도 좀 지지를 해드리는 편인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연끌은 정말 리스크가 크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말씀하신 대로 저금리가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사실 요즘에 또 나라도 좀 어지럽기도 하고 사실 기준금리는 떨어졌지만 사실 대출을 알아보게 되면 1%, 2% 정도 오르긴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2, 3년 사이에 시중은행에서 신규 법인으로 해서 임대업으로 대출이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제가 몇 개 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기조 자체가 신규 법인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대출이 6에서 70% 정도밖에 해주진 않다고 일단은 지금 내려오긴 했었거든요. 이게 상반기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올 초부터는 지금 구정전으로는 지금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는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분야여서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대출 비율을 최대한 줄여서 건물 투자에 나서시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 볼 물건은 마운동에 위치한 414-58번지 건물입니다. 실거래가를 한번 보게 되면 2020년에 26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2022년 64억 그리고 최근에 49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제가 너무 잘하는 건물이라 더 마음이 아프네요. 네, 저는 거래를 했던 시점 자체가 2020년에 26억에 이게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셨고 노부부가 좀 거주하셨던 건물이었어가지고 이분들은 이제 연세를 드셔가지고 아파트로 좀 이사 가고 싶다 하셔서 26억에 저희가 거래를 도와드렸고 근데 이분 매수하신 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 대형 건설사에 좀 일하셨던 분이셔가지고 건축에 대한 이해도 높았던 걸로 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서 답사했을 때 내부 답사까지 다 했을 때 나쁘지 않게 지었다. 건물 단단하게 잘 지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공간도 굉장히 사용하기 좋게 사용자가 사용하기 좋게 배려하셔서 뽑으셨고 엘리베이터도 대형으로 설치하셨고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셨다라고 생각은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이제 매수자분도
굉장히 깊게 검토를 하셨었어요. 네. 이 주변에 사실 뭐 문화예술 또는 뭐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음악학원 원장님이셨는데 전층을 학원으로 운영하실 계획으로 검토를 하셨었는데 네. 최종적으로 다른 건물을 매입하시게 되었지만 어쨌든 여기가 자리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망원시장 바로 옆이고요. 맞습니다. 도로도 나쁘지가 않고 접근성도 망원역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좀 아쉽게 됐죠. 그렇죠. 망원동이 이제 예전만큼 그렇죠. 투자자들 수요나 임차자들 수요가 있는 지역은 지금은 아니어서 그렇죠. 망원동 네. 자체가 이제 상권이 확장될 수 있었던 거는 네. 이제 홍대 상권이 이제 퍼지면서 연남동까지 퍼지고 그렇죠. 연남동에서 워낙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그다음 상권이 망원동까지 확장이 되었었는데 사실은 지금 망원동을 좀 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은 연남동 메인 상권에 가더라도 조금 네. 공실이 지금 상층부 상대로 조금 생기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홍대 상권의 장점이자 단점이 확장력인 것 같아요. 네. 확장성. 홍대는 사실 예전에 제가 한참 홍대 가서 볼 때는 사실 그때는 서교동이 그렇죠. 서교동이 서교동이 최고였어요. 맞습니다. 서교동이 가장 핫했고 KFC 쪽 맞아요. KFC에서 만나자. 맞아요. 네, 그게 제일 많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2010년, 12년 되면서 이제 합정, 상수, 맞습니다. 카페거리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또 뭐 광화문이나 여의도의 직장인들이 또 많이 유입되고 맞습니다. 그러다가 연남동 갔다가 망원동 갔다가 이렇게 점점점 확장이 되는데요. 이게 좀 홍대 상권의 좀 장점이다 단점이다라고 맞습니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유동인구는 제한적인데 네. 상권이 확장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또, 네. 홍대가 좀 많이 기하급수로 발전했던 것도 홍대는 이제 공항철도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거기 플러스해서 외국인 상권 이제 유입 인구가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었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지금은 다시 명동이 좀 살아나긴 했었지만 명동에는 한국인이 안 간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외국인 자체도 좀 줄었었고 그리고 홍대 이쪽에 홍대 입구역은 인천공항에서 이제 홍대 입구로 바로 한 방에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 들어와서 이제 이쪽 사람들이 퍼지면서 여기 상권도 퍼졌지만 게스트하우스라든지 공간 임대업도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 상권이 조금은 지금은 압구정 로데오라든지 승수동으로 상권이 좀 옮기면서 그리고 충무로 쪽으로도 조금 옮기면서 지금은 조금은 망원동에 투자하기는 사실 좀 쉽지 않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3개 정도 지금 투자를 해서 적자를 봐서 판 건물을 실거래가를 통해서 봤는데요. 중개사님이 생각하셨을 때 지금 이 현재 시장에서 어떤 점을 좀 봐서 빌딩 투자를 해야 될지 한 2-3가지 정도만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했던 생각인데 이 3가지 사례를 보고 더욱더 이제 생각이 든 거는 확실히 임차 수요는 너무 중요하다. 그렇죠. 네, 임차 수요 많은 곳에 투자하셔야 리스크를 그만큼 줄일 수 맞습니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너무 무리한 투자. 너무 맞습니다. 영끌 투자는 지금 시장에서는 쉽지 않다.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행들이 좀 굉장히 스탠스가 빠르게 바뀌고 맞습니다. 있어요. 바뀌었습니다. 지금. 작년 5월, 6월 이때만 해도 금리를 3% 잘 받아들이면 3% 초반, 좀 그렇죠. 못 받아들여도 3% 후반 정도를 받아들였는데 두세 달 만에 갑자기 한도나 금리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는 우리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는 좀 지금은 자제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의 방식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빌딩 시장이 한창 성수기를 맞았을 때는 그때는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서 그리고 유동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서 누구나 좀 뭐 편했던 시기였고 돈도 많았던 시기였어서 그래서 저희는 저금리 투자해서 80% 90%까지 대출을 일으켜서 건물을 매입한 사례도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저금리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장에 건물들이 나오는 게 그때 사셨던 분들 2-3년 대출 만기가 끝나고 자기가 생각했던 1% 2%의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적어도 4% 지금 신규 매입하려고 하면 5%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연끌은 조금은 자제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중개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캐시플로우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충분하게 되는데 근데 모든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전문직에 있고 의사나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은 금액적인 내고가 그리고 현재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좀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금액 자체를 조금 내고를 더 통해서 내고를 하시고 이제 대출 비율 자체는 적어도 80% 아래는 돼야 될 것 같고 뭐 맥스하면 60% 진짜 맥스면 70%
그리고 50% 70% 상위 사이 정도로 하셔가 아니면 더 자금이 있으면 더 낮춰도 되지만 현재는 그런 식으로 좀 매입을 하는 게 좀 네,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세 가지 사례를 정도를 보고 앞으로 빌딩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